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에 로마에서 태어나 명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무렵 로마의 정치 세력은 귀족과 부자들이 모인 벌족당, 평민들이 모인 평민당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정당의 싸움은 거의 100년간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로마의 풍습대로 카이사르는 17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평민당의 마리우스 파인 킨나의 딸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민당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고모 율리아가 평민당의 수령인 데마리우스의 아내이고 아내 쪽도 평민당에 속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평민당이 되었습니다. 술라는 카이사르를 이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떠나 사비니족이 사는 지방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가 그만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기다가 술라의 병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배를 타고 도망치는 도중 해적을 만났습니다. 너희들이 받기로 한 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몸값을 주겠다.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몸값을 구해오자 해적들의 소굴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너희들한테 몸값을 좀 받으러 왔다. 난 손해보고는 못 살거든. 이놈들을 모조리 생포해라! 카이사르는 해적들을 페르가몬의 감옥에 집어넣고 재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기원전 78년 카이사르가 22살에 술라가 죽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웅변을 잘해야 돼. 로마에 가기 전에 웅변을 배워야겠군. 로도스 섬에는 유명한 웅변가인 아폴로니우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법정에서 웅변으로 많은 사람을 변호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호민관 선거에 나가 당선됨으로써 정치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후 마리우스의 아내이며 카이사르의 고모인 율리아가 죽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두 정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술라파이고 다른 하나는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진 마리우스파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마리우스파를 소생하기 위해 마리우스의 동상과 승리의 여신상을 만들어 언덕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이 무렵 대사제로 있던 메텔루스가 사망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출마를 선언했고 카툴루스와 불꽃 튀는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카이사르가 승리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겼다! 마리우스가 다시 나타났다! 클라우디우스는 귀족으로 재산도 많고 웅변도 잘했지만 성격이 교만하고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아내 폼페이아를 은근히 사랑하고 있었고 폼페이아도 호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폼페이아가 부인들만 밤중에 모여 지내는 여신제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가수로 변장하고 카이사르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녀가 집안을 서성이는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하고 목소리 때문에 그만 들통이 나고 맙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과 대립하던 민중들은 클라우디우스를 옹호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혼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라우디우스 구명운동에 나선 민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클라우디우스는 석방됐습니다. 카이사르가 법무관의 임기가 끝나자 스페인 총독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칼라이키아족과 루시타니아족 등 여러 부족을 정복하는 한편 사이가 좋지 않은 여러 도시를 화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도 존경을 받아
대장군이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를 화해시키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민중들에게 토지를 나눠줍시다. 이 말에 귀족들은 분개했고 민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이 지배하게 되었고 이를 제1차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약혼 중인 딸 율리아를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카이사르는 키케로를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신성한 제사를 모독한 클라우디우스를 호민관으로 선임했습니다. 귀족들은 혀를 찼습니다. 결국 클라우디우스와 일당을 이용해 키케로를 이탈리아에서 추방했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 도착해 맨 먼저 한 일은 헬베티아족과 티고리니족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아를 지키기 위해 게르만족을 정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는 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갈리아에서 가장 강한 부족인 벨가이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벨가이족을 섬멸시켰습니다. 해안 지방의 적들은 카이사르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가 죽어서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지방에 있는 네르비족이 6만 대군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승리했지만 6만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500여 명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카이사르는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200여 명의 원로원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갈리아로 돌아오자 게르만족과 텐테리아족이 땅을 뺏으려고 강을 건넜습니다. 전세에 밀린 그들은 강을 건너 도망쳤는데 카이사르가 열흘 만에 다리를 놓아 그들을 추격해서 패퇴시켜버렸습니다. 카이사르는 또 역사상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 지금의 영국 땅인 브리타니아를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갈리아로 와보니 폼페이우스의 부인이었던 딸 율리아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쉴 새 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앞뒤로 2개의 성을 쌓자. 앞의 성은 베르켄토릭스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뒤의 성은 갈리아 부족의 응원군을 막기 위한 성이다. 결국 갈리아는 로마에 완전히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카이사르 만세! 파르티아 왕국을 점령하려고 떠났던 크라수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두 사람은 로마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불꽃 튀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 무렵 로마의 정치는 벌족당과 평민당의 싸움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토 일당은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관으로 임명해 나라의 질서를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단독 집정관이 되었고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의 총독 임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즉각 집정관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의 총독 임기도 연장해 주십시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를 해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돈을 마구 뿌려 반대편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반대파였던 호민관 쿠리오와 그의 친구인 안토니우스도 카이사르의 편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보병 5,000명과 기병 300명을 이끌고 로마를 기습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에 도착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속력으로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날이 밝기 전에 아리미늄을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혼란에 휩싸이자 사람들은 폼페이우스를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일단 로마를 탈출한 뒤 카이사르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60여일 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탈리아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승리를 거둔 카이사르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스키피오군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동하는 것을 보자 폼페이우스군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전세가 카이사르 쪽으로 기울자 폼페이우스는 급하게 초라한 옷으로 갈아입고 진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했지만 그땐 이미 폼페이우스가 살해된 뒤였습니다. 이 무렵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여동생인 클레오파트라가 왕위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와 화해시키려고 국외로 쫓겨났던 클레오파트라를 불러들였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하라.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를 암살할 계획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와 이집트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불리해진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나일강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클레오파트라는 동생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입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싸움에 패해 죽임을 당하고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아들을 낳았는데 알렉산드리아인인 그 아이를 카이사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책임을 게을리하고 있대요. 로마의 속국의 왕들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의 폰투스 왕국은 독립운동이 거셌습니다. 보고를 받은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필라케스 왕과 맞닥뜨렸습니다. 싸움은 불과 5일 만에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보았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폰투스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로마인들은 끝없는 내란보다는 1인 독재가 낫겠다는 생각에 카이사르를 종신 집정관에 임명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에게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같은 사람에게는 다시 관직을 줬습니다. 그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달력인 율리우스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달력은 그레고리 13세 교황이 고치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유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야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 그 무렵 로마의 민심은 브루투스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브루투스는 폼페이우스의 편에서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카이사르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에게 용서를 받아 재무관 자리에 올랐고 4년 뒤에는 집정관으로 취임하기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를 살해하기로 한 음모자들은 브루투스를 끌어들였습니다. 어느 점술가가 카이사르에게 말했습니다. 3월 15일은 무서운 해길이니 조심하시오. 마침내 3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내는 원로원 회의를 뒤로 미루라고 졸랐습니다. 아주 불길한 꿈을 꿨어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를 보내 원로원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마침 브루투스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원로원 의원들이 당신께서 왕관을 쓸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선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취소하시면 원로원들에게는 큰 모욕이지요. 카이사르는 집을 떠났고 길에서 점술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3월 15일인데 아무 일 없이 무사합니다. 3월 15일이 아직 다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카이사르가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음모자들은 카이사르의 의자를 에워쌌습니다. 툴리우스 신베르가 카이사르의 옷을 잡았고 이것을 신호로 카스카가 맨 먼저 카이사르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자들도 칼을 뽑아 덤벼들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리저리 몸을 피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브루투스마저 칼을 뽑아 덤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가장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한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칼을 맞은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동상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 시신이 운구되어 나갔습니다. 참혹하기 짝이 없는 카이사르의 시신을 보고 시민들은 흥분했습니다. 시민들은 불붙은 나무를 들고 음모자들의 집으로 달려가 불을 지르고 그들을 찾았습니다. 브루투스도 로마를 빠져나가 멀리 도망쳤습니다.